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매일경제신문의 기사고요. 은행 보험은 1%인데 연금서 50% 수익 낸 증권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함께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의 연금의 지금 상태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퓨처 마킹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이 제목에 있는 데이터를 좀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는 있는데 미래세 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를 분석한 결과 상위 5%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5%, 그러니까 수익률 상위 5% 고객의 지난해 투자 수익률이 50.5%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상위 5%의 연간 실적이 2018년에는 3.38%에서 2019년에 35%,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지금 50%도 넘었다. 그렇게 좀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국내외 유망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ETF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는 연금 상품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은행이나 보험사에 맡긴 원리금 보장형 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지금 1%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그 미래에셋데오 연금솔루션 본부장이 한 뭐 얘기로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고객들이 드디어 투자 수익률에 눈을 떠서 연금 계좌를 이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 무부 현상이 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낮은 이런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있던 돈들을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연금 계좌로 이제 옮기는 그런 지금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데이터만 봐도 2019년에 계좌 수죠. 그러니까 증권사로 이동한 계좌 수 11,394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2020년에 거의 36,000건. 여기 이제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2018년에 은행에서 퇴직연금 IRP를 계좌를 뚫었는데 저는 이제 직장을 안 다니니까 IRP 계좌를 뚫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퇴직연금을 만들려고 2018년에 저는 국민은행에서 계좌를 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018년에 국민은행에서 열긴 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직접 투자에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행에 넣어놓고 정기예금으로 하긴 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고 저도 이제 빨리 펀드로 저는 갈아탔었고요. 그래서 그 펀드로 운용을 하다가 2020년에 이제 제가 코로나 이후에 좀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셋 증권으로 저도 미래에셋 대우증권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은행에 있을 때 펀드로 운영할 때도 이미 한 20% 넘는 수익률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 2020년 10월에 미래에셋 계좌로 옮긴 다음에 또 한 10% 이상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저도 옮긴 상태고, 그리고 여기 3대 증권사 연금의 ETF 투자 비중이 지금 12.2%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연금 저축계좌를 또 열어놨는데, 개인연금 저축계좌는 저는 100% ETF입니다. 100%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수익률이 좀 괜찮았죠. 물론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상위 5%에 해당하는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 뒤늦게 투자한 것 치고는 저는 이제 개인연금을 사실은 넣고 있지 않다가 작년 5월이죠. 2020년 5월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연금 저축은 넣을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넣어서 이제 조금씩 넣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에 수익률은 좀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미래에셋 퇴직연금 투자 상품 탑 5 ETF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ETF 보면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고요. 여기 이제 기사 자세한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뭐 ETF 비중이 높다라는 거 앞에서 봤고,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합쳐서 지금 600조 원인데, 문제는 이 중에 한 80%가 여전히 예금에 다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80%의 예금에 넣어둔 분들은 수익률이 거의 한 1%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1% 정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는 이 연금들을 이대로 두는 게 맞느냐. 물론 투자를 했을 때는 리스크가 있죠. 이게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금융에 대한 좀 교육을 해서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지금 갑자기 들어가는 건 좀 무리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또 떨어졌을 때 투자를 또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본인의 연금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장인들 중에 은행에서 연금에 가입을 했고 예금, 채권, 혼합형 펀드를 운용했는데 10년간 수익률이 10%에 불과했다. A씨는 8월 증권사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 후 ETF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수익률은 42.5%다. 물론 여기 이분은 뭐 10년간 펀드로 운영을 해서 그래도 10% 낮다는 거는 뭐 그 이자 수익률보다는 은행 이자 수익률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잘 하신 건데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적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증권사로 옮겨가지고 ETF에 투자를 했더니 42%.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작년에 변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오른 거고 무조건 ETF에 가입하면 이렇게 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 1% 수익률. 이거를 깨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본인의 연금들, 퇴직연금, 그 다음에 또 혹시 개인연금을 넣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시면 좀 투자 상품에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시든지 좀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예금, 연금 계좌를 증권사로 바꾼 가입자들은 국내와 해외 성장 기업인 ETF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 연금 상품은 아무데나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투자 상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리스크가 큰 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접 ETF를 내가 정해서 내가 직접 ETF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주는 타깃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TDF라고. 여기에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안 해도 AI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가 이제 채권, 주식 이런 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해줘요. 분산 투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문형 포트폴리오 펀드라고 해서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뭐 본인이 직접 해서 내가 많이 낼 수 있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TDF에다가 내가 설정을 해달라고 설정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투자를 해달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해주니까요. 참고로 그 대신에 분산 투자가 됩니다. 분산 투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지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뭐, 앞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 2차전지, 바이오 등 테마형 ETF로, 이건 이제 지수를 추종한다는 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거나, 뭐, 나스닥이나 이런 그런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 이제 테마별로, 산업별로 2차전지, 바이오, 뭐, 이렇게 테마형 ETF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테마형 ETF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이쪽이 뭐더 유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유망할 거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그 5% 수익률 5% 상위 5%를 내고 있는 분들의 그 ETF를 보면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산업으로는 2차 전지 관련 펀드 ETF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 지금 기사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 대우증권이죠. 그러니까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홍보성 기사기도 합니다. 본인들의 뭐 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뭐 자기들의 실적을 내세우는 것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본인의 연금의 지금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수익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넣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80%의 연금이 지금 그냥 예금에 방치돼 있다. 저도 지금 이제 투자를 뭐 개인 투자도 하고 있고 연금도 투자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제 지금 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투자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게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왼쪽에 있는 게 지금 개인연금인데 여러분 개인연금을 제가 언제 넣었냐면 작년 5월입니다. 5월. 저는 원래 이제 안 넣었었어요 연금저축을. 근데 연금저축도 세액공제를 또 받는다는 걸 이제 알고 나서 저도 뒤늦게 사실 넣었는데 연금저축을 이제 어쨌든 5월부터 넣어서 이제 지금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도의 수익률입니다. 작년도의 수익률만 보면 38.79%예요. 저는 이제 전부 다 ETF입니다. 물론 이제 지수형 ETF도 있고 테마형 ETF도 있는데 ETF에 제가 분산해서 한 열 몇 개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38.79%입니다. 저는 이제 늦게 했으니까 적은 수익률이 아니죠. 그리고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이제 연금 투자를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우리가 투자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제가 초기에 이제 지금 투자를 했는데, 올해까지 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2월까지 지금 하면 24.95%예요. 왜냐면 올해는 지금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수익률이 이제 전체로 따지면 좀 떨어졌죠. 장기적으로 이제 연금저축계좌는 제가 뭐 중간에 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투자로 보고 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어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이 2018년에 국민은행에서 열었죠. 국민은행에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펀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뭐 펀드, 채권 이런 게 혼합형 이런 펀드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21% 수익률을 보고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제가 작년 2020년 10월에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계좌를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계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계좌 이동을 해서 이제 요때는 또 이제 다시 미래에셋에서 이제 펀드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중국, 그 다음에 또 뭐 글로벌 펀드, 그리고 이제 채권, 주식, 뭐 혼합 펀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분산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이제 올해 지금 2월까지 하면요. 2월까지 하면 14%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원래 21%에서 이제 14%니까 더하면 이것도 지금 30, 한 5%가 되죠. 35%. 그래서 이제 저는 평균적으로 35%, 그다음에 38.79%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봤을 때 저도 이제 그냥 은행에 넣어놓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투자 상품에다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연금 수익률은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뭐 제 1년 누적 수익입니다. 이건 이제 모든 계좌,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 계좌의 1년 누적 수익인데 여기 이제 6개라고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한 개는 이제 거의 비어 있는 계좌고요. 5개입니다. 첫 번째가 국내 주식 투자하는 계좌.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계좌고요. 뭐 ETF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국외, 해외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미국, 중국, 뭐 홍콩, 뭐 그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ETF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세 번째가 연금 저축 계좌.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퇴직연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거는 금 투자 계좌입니다. 금 투자. 이거는 이제 따로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분산 투자를 일단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요거는 제가 미래에셋 투자,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 투자에서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또 다른 계좌도 있긴 한데, 이것만 지금 일단 미래에셋 투자에서만 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일단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은 제가 이제 ETF 위주로 작년부터 하고 있고, 물론 이제 ETF로 하기 전까지는 이제 개별 주식, 개별 기업에도 투자를 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ETF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개별 주식과 그 다음에 ETF 섞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금저축은 아까 말했듯이 모두 ETF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뭐 주식, 혼합 펀드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있고, 금 투자는 뭐 그냥 조금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 5개의 제 최근에 1년 누적 수익입니다. 1년 누적 수익. 1년 누적 수익이 이제 80.37%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맑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1년의 누적 수익률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그래서 저도 뭐 투자를 뭐 계속 중간중간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 제 나름대로 이런 퓨처 마킹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경제, 금융, 트렌드,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사회, 인구, 그리고 뭐 환경, 뭐 관련된 다양한 어쨌든 뉴스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트렌드 리딩 효과, 그리고 이제 미래 예측 역량을 기반으로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꾸준히 어쨌든 이런 신문을 읽고 이제 세상의 중요한 이슈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미래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시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피처 마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